네, 일단 소변을 자주 본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것을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가 있는지,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 급박뇨가 있는지, 야간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줘야 되는 야뇨증이 있는지, 또는 소변을 자꾸 실수하는 요실금이 같이 있지는 않는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증상을 보는데요. 그 한의학적으로 그 방광에 스벨이라고 해서 방광에 열이 있으면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방광의 기능을 그 오장 중에서 신장이랑 배속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방광의 기능이 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변 빈삭이나 소변 빈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복부의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자께서 예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으시고 하복부의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거는 아마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방광을 조여주는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도의 괄약근이나 항문의 괄약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을 해주는 것을 아마 그 이전에도 많이 권유를 받으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한약을 써보면 한약에도 방광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방광의 근육을 좋아지게 하고 또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신장의 기능도 개선시키고 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한약재를 써가지고 방광의 증상, 여러 재반 증상을 도와주는 한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봤으면 일단 좋겠고요. 지금은 항생제를 썼는데 별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허리의 통증이나 또는 몸살 기운, 으슬으슬한 증상을 가지고 한의원을 내원했을 때는 저희가 가장 긴장하면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혹시나 신우신염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그 방광 쪽에서의 염증이 그 요로를 타고 신장까지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저희는 그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는 옆구리 부위를 이렇게 두드려 보는 이제 늑골 척추각 타진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아파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항생제가 안 듣는 경우가 이렇게 안 듣는 경우에는 한의학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방광염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와 같을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질환인데요. 급성 방광염과 이제 만성 방광염으로 나누게 되는데 급성 방광염은 뭐 감기처럼 왔다가 저절로 소실되기도 하고 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급성이라고 할 때는 한 80%는 대장균의 감염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루틴하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항생제를 좀 줘서 이 대장균을 죽이는 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이건 단기간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감염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대장균은 사실은 항문과 요도가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생리 중이나 또는 이제 배변 습관에서 이제 그 뒤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항문 주변에 있었던 대장균이 요도를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도 좀 필요하고요. 또는 개인 위생이 나쁘지 않더라도 또 요도 길이가 짧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항생제를 한두 번 쓰는 거는 무방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상담 주신 분은 이게 한 달을 넘게 항생제를 쓰시면서 무기력해지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기에 준해서 치료하시면 되지만 이게 만성 방광염이라고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통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표현하거나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내용은 하여튼 방광의 그 점막 부위가 내부적으로 좀 두꺼워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방광의 용적이 좁아지면서 소변이 좀 차면은 방광이 잘 참지 못하고 수축 이완이 안 되면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또는 통증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 진행되면 방광암으로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생활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균의 감염을 좀 조심하시고 또는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뭐 부부관계에 있어가지고 압박이 너무 요도 압박이 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타시면서 요도 압박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단순한 질염이 넘어가서 뭐 세균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을 너무 적게 드셔도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받으면서 보통 피 마른다는 상황이 됐을 때도 체력적인 하약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소변 분리, 뭐 소변 불통 또는 또 소변 불금 이런 개념으로 묘사되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이게 좀 더 진화돼서 이제 만성이 되면 뭐 융패라든지 뭐 점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만성으로 가는 것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은 걸으실 때도 방광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니까 너무 방광염이라는 이름 때문에 염증에 대한 치료에만 국한하면서 안 낫지 하다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우신염으로 요도를 타고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신장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질적인 두꺼워짐이 생기면서 어떤 종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체력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방에서 존재하는 해열시키고 또는 이렇게 보음시켜주고 이런 또는 방광은 주도지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내보내면서 세척을 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약간의 이뇨제 같은 양상들을 잘 써서 활용하시면 벗어나실 수 있다고 보니까 반드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방광염의 경우에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배변 후에 뒤처리라는 방식이 약간 잘못된 경우에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뒤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방법을 약간 바꾸시는 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급성이든 만성이든 방광염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만성적으로 급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도록 유발되는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인자들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 커피나 홍삼 혹은 뭐 술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통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이 보는 만성 방광염 환자들 경우에 이제 커피나 특히 최근에는 홍삼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복용이나 섭취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다소 이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다소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입술 트는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나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위들의 감염 및 회복의 경우에는 이 회복이 되는 시기에 대부분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 속도 굉장히 더디다라고 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걸 체크를 하시고 잠을 어쨌건 최대한 깊이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면 이제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몇 년 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이 수술 중에 이제 혈관의 손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류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런 만성적인 염증의 복구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하복부를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혈액순환을 돕도록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대표적인 활동들이 반신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핫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구 치료나 그 침이나 이제 왕뜸 같은 걸 보조적으로 하시면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이렇게 나뉘었을 때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한의원에서 치료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의원에서 치료하셔도 좋고 뭐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양방병에서 치료해도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염이라는 자체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들이 왜 많이 나타나냐면 이 방광이라든가 그 질이라든가 요도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면서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이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세균이 막 염증을 일으키면서 방광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급성인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항생제를 씀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경우, 1년에 그 3번 이상 자꾸 반복되는 경우는 이거는 만성 방광염이라 보는데 이런 경우는 염증을 없애고 세균을 없애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세균이라는 건 우리 몸에 아까부터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염증을 못 일으키고 이렇게 내 몸이 잘 유지가 되는 거는 이 세균이 있는 것을 내 몸의 면역력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세균들이 면역력이 높을 때는 이렇게 숨어있던 세균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득세를 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아무리 항생제를 써서 투하를 해서 얘네들 죽여봤자 얘네는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얘네들이 방광염을 일으키고 또 항생제나 이걸 투여해서 또 죽여봤자 또 올려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세균을 없애주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런 치료법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줘야 방광염이 자꾸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항생제를 잘 쓰고 염증을 치료를 잘하고 영양제를 처방을 받더라도 당장의 증상은 없을 수 있지만 자꾸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부분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분들은 대부분 산부인과나 이런 데 들렀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일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치료하는 데서의 목표는 이런 염증을 없애주고 세균을 없애주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의 몸의 상태, 뭐 스트레스라든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상태, 피로하다면 피로가 되는 상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을 못 잔다면 잠을 못 자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없애주고 내 몸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세균들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약적으로 방광염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갖고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쪽을 한약 치료 받으시고 아까 문의 주신 분은 걸을 때 아랫배가 땡기고 아프고 방광이 울린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전 방광뿐만 아니라 하복부 순환이 장애로 인해서 하복부 근육이 긴장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치료 해주고 그쪽에 순환을 시켜주는 침 치료, 약침 치료 뭐 이런 부분들 치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신다면 만성적인 방광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